샘플이 크면 지금 일본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모분산을 알 때 경우에서 시그마 자리 대신에 S로 바꿔치기 하면 된다. 그 근거가 바로 S가 시그마의 일치 추정량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지금부터 일치 추정량이 뭔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교재에는 아예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하도록 할게요. 자, 미지의 모수 세타의 추정량을 우리가 지금까지 세타는 미지의 모수였고 세타 햇은 세타의 에스티메이터였잖아요. 그쵸? 근데 세타 햇이 바로 뭐예요? 랜덤 샘플을 이루는 확률 변수들로 만들어진 함수, 즉 통계량이잖아요. 그러니까 랜덤 샘플을 이루는 확률 변수들이 뭐예요? 대문자 이쪽 랜덤 샘플이 x1, xn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x1부터 xn으로 만들어진 함수니까 실제로 뭐예요? n에 디펜드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n을 넣을게요. 그쵸? 그리고 이것들이 x1부터 xn으로 만들어진 함수니까 이렇게 x1하고 xn으로 만들어진 함수라는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어쨌든 n에 디펜드 합니다. 우리 샘플 민도 원래 x 또 얘기하지만 n분의 시그마 in부터 n까지 xi지만 얘가 n에 디펜드 하니까 여기다 n을 넣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똑같은 이치죠. 자, 이 세타 n 햇이 세타의 일치 추정량이다 또는 그냥 컨시스턴트 하다 라는 거의 정의가 바로 뭐냐면 바로 얘입니다.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세타 n과 세타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을 확률의 극한이 1이더라. 이거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어디서 봤어요 이거? 큰수의 법칙. 자, 큰수의 법칙이 뭐예요? IID 면 n분의 시그마 i부터 n까지 xi가 요 놈이 어때요? 한 놈의 평균 x1이랑 다 똑같으니까 IID니까 한 놈의 평균으로 어떻게 돼요? 확률적으로 수렴하더라. 이게 바로 큰수의 법칙이죠? 이걸 다시 쓴 게 뭐예요? 주어진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probability n분의 시그마 i부터 n까지 xi하고 요놈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을 확률이 어디로 가요? 1로 가더라. as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이게 바로 확률적으로 수렴한다의 정의잖아요. 어때요? 위에 거 비교해보니까 똑같죠? 바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타 n 햇이 어디로? 세타로 확률적으로 수렴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세타 n 햇이 세타로 어때요? 확률적으로 근접하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말해서 n을 키울 때, 지금 n이 지금 표본의 크기죠? 표본의 크기가 클 때 참값이 바로 뭐예요? 세타잖아요. 참값에 매우 가까운 추정량을 얻을 수 있으면 우리는 그 추정량을 일치 추정량이라고 합니다. Consistent Estimator. 오케이? 자, 그러면 예제를 볼까요? 우리 큰수의 법칙 증명 뭐로 했어요? 챔셰프로 했죠?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로 챔셰프로 할 겁니다. 자, 예제 볼게요. 딱 두 개만 볼게요. X바는, 샘플민 X바는 뮤의 일치 추정량이더라. 그 다음에 S제곱은
미지의 모수 시그마 제곱의 일치 추정량이더라 라는 거를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자리 대신에 뭐로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S로 대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체비셰프가 어떻게 생겼죠? 증명하기 위해서. 체비셰프가 뭐예요? 체비셰프 부등식 뭐죠? X와 이내의 평균과의 차이가 이씨름보다 클 확률이 뭐보다는 엡실론의 제곱분의 x의 분산보다는 작거나 같더라 라는 게 바로 체비셰프죠. 몰라도 되지만 x와 x의 평균이 엡실론보다 큰 확률이 절대로 엡실론 제곱분의 분산은 넘어가지 않더라 라는 게 바로 체비셰프입니다. 지금 어퍼 바운드를 제공해 주는 거죠. 자, 우리가 A번에서 보여야 되는 게 뭐죠? A번에서 보여야 되는 게 임의에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probability x바와 뮤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클 확률이 리미트 n은 무한도로 이게 어디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야 되죠. 오케이? 작은 게 1로 가야 되니까 큰 건 0으로 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여야 돼요. 이게 바로 x바가 뮤로 확률적으로 실험한다죠? 여기서 x바는 뭐가 달려있어요? n을 as n을 무한대로 보내야 되니까 n이 지금 달려있는 들어가는데 내가 뺀 거잖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체비셰프 쓸게요. 자, x바의 평균은 무평균과 일치하고 x바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이거 알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그대로 집어넣어. 이 자리가 바로 뭐예요? x바의 평균 자리죠? 오케이? 그래서 체비셰프 하면 이게 바로 뭐예요? 엡실론의 제곱분의 x바의 분산으로 바운드 되어 있죠? 근데 어때요? x바의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n분의 시그마 제곱이죠? n을 키우면 이거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죠? 그래서 어때요? 증명 끝났네? 오케이? 그래서 x바는 미제곱평균 뮤의 일치 추정량입니다. 몰라도 돼. 오케이?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바로 뭐였었어요? S제곱은 시그마 제곱의 일치 추정량이다 라는 걸 하고 싶었죠? 똑같이 이것도 체비셰프를 쓰면 자, 이게 뭐예요? S제곱의 기대값이죠? 그래서 이것도 어때요? 체비셰프에 의하면 엡실론 제곱분의 S제곱의 분산이죠? 오케이? 자, 스튜던트 정리 두 번째. 스튜던트 정리 두 번째가 뭐였었죠? 시그마 제곱분의 n-의 S제곱이 카이 제곱 자유도 n-를 따른 거였죠? 이거로부터 자, 카이 제곱의 기대값은 자유도요. 카이 제곱의 분산은 자유도의 2배라고 지금 여러 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로부터 우리 옛날에 입장에서 유도했었는데 자, 분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양쪽 분산 구해봅시다. 이내의 분산은 얘네의 분산이니까 얘네의 분산은 자유도의 2배니까 얘네죠. 자, 분산은 앞에 코에피션트가 나올 때 뭐로 나옵니까? 제곱으로 나오죠? 그래서 앞에 제곱으로 나오고 분산이 2배 n-1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분산이 뭐예요? n-1분의 2 시그마 4승이죠? 외우지마. 그래서 체비셰프 부등식을 그대로 집어넣으니까 바로 여기 바로 S제곱의 분산이죠? 그래서 어때요? n을 키우면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S제곱은 시그마 제곱의 확률적으로 실험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S는 시그마의 일치 주절량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시그마 자리 대신에 S로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이상한 거 있어요? 몰라도 돼. 그래서 샘플이 클 때는 시그마 자리 대신에 샘플이 클 때는 모분산을 몰라도 그냥 모분산을 아는 경우에서 시그마 자리 대신에 S로 대체하면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넘어갈게요. 네. 자, 이 문제 한번 봐볼게요. 그 헬스클럽 회원들의 그 안정시 심장 박동수 평균, 에버리지, 평균에 대한 95% CI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15명을 뽑아가지고 그 안정시 심장 박동수를 조사해봤더니 다음과 같은 데이터 15개를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양쪽 실내 구간뿐만 아니라 한쪽 실내 구간도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보니까 모분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분산이 한마디도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거기다가 어때요? 사이즈도 15개 작습니다. 그럼 이건 무조건 뭐예요? T. 그래서 95% 모평균 뮤에 대한 신뢰관은 어떻게 됩니까? 뮤에 대한 95% CI는 X바 마이너스 T에 M 마이너스 1에 2분의 알파니까 얼마죠? 0.025 루트 M분의 S에서부터 X바 더하기 T에 M 마이너스 1에 0.025 루트 M분의 S까지죠? 그쵸? 근데 N이 얼마예요? 15개죠? 그 다음에 T에 14에 0.025를 뒤에 T 테이블 찾아보면 바로 나옵니다. 했더니만 얼마냐면 2.145예요. 시간 세이브하기 위해서 다 타이핑 해놨어요. 그럼 이제 뭐만 구하면 돼, 우리? X바하고 S만 구하면 끝나죠? 그쵸? X바는 어떻게 구해? 다 더해갖고 15로 나누면 되죠? 그랬더니 얘가 나왔어요. 오케이? 자, S제곱은요? 또 얘기하지만 공간이 없네. S제곱은 S제곱, 소문자 S제곱은, S제곱은 M-1의 시그마 R1부터 N까지 XR-X바의 제곱이죠? 정의가 이거죠? 근데 이렇게 구하지 말라고 해.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을 구하는 게 오차도 더 적고 계산도 더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라고? M-1분의 시그마 R부터 N까지 XR 제곱 빼기 N X바의 제곱.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오차도 적고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보통 임용고사나 제 시험은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제가 줘요. X바는 얼마, 뭐 SI의 제곱들은 얼마라고 이렇게 주니까 이제 계산기 두들기고 뭐 아니지. 그렇다고 계산기 두들겨야지 복잡하니까. 근데 이걸 다 계산할 일은 뭐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데이터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책에 있는 연습 문제는 모두 다 데이터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알긴 알아야 돼요. 우리 대학교 다닐 때는 그 애들이 다 계산기를 두들겨가지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분산 분석, 회귀 분석, 특히 분산 분석하면 다 제곱합 계산하는 거거든요. 계산기 두드리기다가 손 아플 정도로 다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렇게 계산량이 많지는 않잖아요. 이 정도는. 어쨌든 x바하고 s를 구해서 이제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이 보라색에다가 그 수치를 그냥 쪽쪽쪽 집어넣으면 되겠죠? 오케이? 네. 이거는 양쪽 실내 구간이고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뭘 구하래요? 한쪽 로어도 한번 구해보래요. 한쪽 로어. 한쪽 로어도 한번 해볼까요? 한쪽 로어는 어떻게 되죠? 한쪽 로어 CI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x바 더하기 t에 n-1의 알파 루트 n분의 s죠? 그쵸? 이거 우리가 뭘 찾아야 돼요? t에 14짜리에 0.05를 뒤에 테이블에서 찾아야 되죠? 그쵸? t에 14짜리 0.05 찾으니까 1.76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위에서 구한 x바하고 s를 여기다 다 집어넣어서 하시면 되겠죠? 굉장히 이제 기계적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실내 구간하고 가설 검정은 완전히 기계적이에요. 그 틀만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머리 쓸 것도 없어요. 넘어가도 될까요? 자, 이제 표본의 크기 결정 문제가 임용고사에 이제 종종 나오거든요. 표본의 크기 결정 문제인데 수능에도 나와요, 이거는 사실은. 자,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 문제가 바로 뭐냐면 얘입니다. two-sided competence. 그러니까 주어진 신뢰도에서 양쪽 실내 구간의 길이가 얼마 이하가 되도록 샘플을 몇 개 뽑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또는 자, 우리가 지금 시작이 전부 다 시그마를 R 때 해볼까요? 먼저 시그마를 R 때는 우리가 맨 처음 시작한 식이 뭐였었어요? probability x바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 뮤 x바 더하기 z 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1 마이너스 알파였죠. 오케이? 이거 다시 쓰면 밑에 강림 다 있지만 다시 쓰면 이거 다시 무슨 말이에요? probability x바 마이너스 뮤의 절대값이 z 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1 마이너스 알파라. 이 소리가 똑같죠? 그쵸? 네. 자, 근데 이게 뭐예요? 이거는 사실은 가짜 평균이에요. 가짜라니까 이상하네요. 표본으로부터의 평균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진짜 미지의 모평균이에요. 이게 진짜 알고 싶은 거예요. 진짜 뮤를 알고 싶은 거예요. 모르니까 지금 x바로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평균과 가짜 평균의 오차의 맥시멈 값이죠. 요놈이. 그쵸?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z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요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오차 한계 limit of error 또는 대부분의 책들이 어떤 단어를 더 좋아하냐면은 margin of error 또는 오차 범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차 범위가 얼마 이하가 되도록 하려면 표본은 몇 개를 뽑아야 되느냐 이런 표본의 크기 결정 문제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오케이? 마치 이 말은 뭐하고 똑같냐면은 아까 했다시피 자 찾기 싫으니까 자 실내 구간이 어떻게 되죠? 모분사를 알 때는 x바 빼기 z 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부터 x바 더하기 z 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죠? 다시 말해서 이거로부터 실내 구간의 길이는 항상 일정하게 얼마죠? 2 곱하기 z 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죠. 그쵸? 근데 여기서 얘가 뭐예요? 오차 한계죠. 다시 말해서
실내 구간의 길이하고 오차 한계는 실내 구간의 길이의 절반이 오차 한계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실내 구간의 길이가 얼마 이하가 되도록 샘플을 몇 개 뽑아야 되느냐인지 아니면 오차 한계가 얼마 이하가 되도록 샘플을 몇 개 뽑아야 되는 건지를 문제를 똑바로 보시라고요.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나올 수 있고 오차 한계 또는 마진 오브 에러라고 나올 수 있거든요. 아마 지금도 우리 고등학교 때 추정 배우나요? 안 배우나요? 그 고등학교 때는 전 옛날에 다 배웠거든요. 옛날에는 다 실내 구간의 길이가 얼마 이하가 되도록 샘플 사이즈 결정하셔. 학력고사에 꼭 나왔어요. 너무 옛날 얘기인가? 어쨌든 근데 우리 대학교에서는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용어보다는 오차 한계 또는 오차 범위, 영어로는 마진 오브 에러라는 단어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어때? 이 오차 한계가 D 이하가 되도록 n을 풀면 되겠죠? 이거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거는 근데 바로 이거 부등식 풀면 바로 얘니까 어느 조건은 네? 이걸 만족하도록 n을 구하면 됩니다. 이거는 바로 실내 구간의 길이가 2D 이하가 되도록 하는 거하고 똑같다. 왜냐하면 오차 한계 2배가 실내 구간의 길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R대. 대부분의 문제는 R대가 나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R대가 나오는데 노란 문제를 보니까 모를 때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를 때를 제가 써놓긴 했는데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R대만 주로 나오기 때문에. 자, 모를 때는 즉 모분산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Z2분의 알파 잘 대신에 뭐만 들어가면 돼요? T. T의 2분의 알파에 n-1이 들어가면 되죠? 오케이? 이게 바로 뭐죠? 얘가 바로 오차 한계죠? 또는 마진 오브 에러. 오차 한계죠? 네. 이 오차 한계가 얼마? D 이하가 내려오도록 하면 이거를 풀으래. 일반적으로 이거 closed form은 닫힌 형태의 솔루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n이 어때요? n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내가 이게 형식적으로 오른쪽에다 써놨지만 이건 의미 없는 식이야. 왜? n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쵸? t 값은 소문자 t 값은 어때요? 자유도에 따라서 바뀌어. 그쵸? 내가 이렇게 공식으로 이렇게 써놨지만 사실 이 공식은 어때요? 이제 의미 없는 공식이에요. 그래도 대충 이게 n이 얼마 정도인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다시피 대체로 샘플 사이즈 좀 큽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t의 2분의 알파의 n-를 뭐로? z로 어프록시메이트 해가지고 제가 밑에 푸는 방법 해놨거든요. 인계값은 표본 크기 n에 의존하므로 이 부등식이 n에 대한 닫힌 형태를 직접 풀 수가 없어요. n이 양쪽 두 개 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은 t의 2분의 알파 n 대신에 이 정규 분포의 퍼센타일을 대신해가지고 이 값을 구해요. 근데 정확한 값은 아니죠. 그래서 다시 이제 t-테이블 찾아가지고 말 그대로 두들겨 맞히는 거야. t-테이블 찾아가지고 근사값 구해가지고 정확한 값을 t-테이블로 해가지고 몇 개 넣어봐. 몇 개 내보면 한두 개 넣어보면 답이 확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모분산을 모른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찾아야 되는데 실제로 대부분이 아는 경우만 나오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만 공부하려고 크게 지장은 없어요. 혹시 모르는 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걸로 하시고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죠? Z로 어프록시메이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T분포 집어넣어가지고 한두 개만 넣어봐. 그러면은 한두 개만 넣으면 바로 휙 나와요. 오케이? 자, 예제 하나 볼까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양식장에서 자란 연어의 평균 체중은 계절에 따라 달라지지만 알려져 있네요.
표준 편차가 0.3이라고 알려져 있네요. 0.3파운드로 고정되어 있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고 하자. 네, 현재 계절의 연어의 평균 체중은 사람한테만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구나. 동물도 체중이구나. 이거 동물도 아니에요. 물고기잖아. 물고기도 체중이에요? 아, 그래요? 사람은 몸무게인가요, 그러면? 사람만 쓰는 게? 체중도 쓰고 몸무게도 쓰고. 몸무게는 동물한테는 안 쓰죠. 몸무게는 혼자가 체중 아닙니까? 녹화지우라! 자, 평균 체중에 대한 추정치가 플러스 마이너스 0.1파운드 범위에서 정확하다는 것을 95% 확신하기 위해 필요한 표본의 크기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해서 마진 오브 에러가 0.1이 되도록 그거를 95% 확신하려면 표본을 몇 개 뽑아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자, 모분산이 알려져 있죠. 모분산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뭘 구하라는 설계예요? 마진 오브 에러가 0.1 이내로 하면 되겠네. 아까 0.1 이내 이걸 구하라는 얘기네. 예. 근데 그거를 95% 확신해야 되니까 어때 지금 모분선이 알려져 있으니까 D분의 알파 루트 0분의 시그마 얘가 바로 뭐예요? 마진 오브 에러죠? 그래서 요놈이 근데 95%니까 이 값이 얼마예요? 2.96이죠? 그래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0.3 이 0.1 이하가 되도록 n을 풀면 되겠죠? 그래서 n을 부동식 풀어보면 34.57이니까 35개는 뽑아야 된다. 그쵸? 35마리 35마리는 모두 다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모평균에 대한 실력 구간을 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세히 하지 않고 빨리 하도록 할게요. 모분산. 이번에는 이제 모분산에 대한 실력 구간을 구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모분산.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분산에 대한 거는 뭐 많이는 안 하거든요. 요량지문제도 거의 다루지 않고 있고. 근데 그냥 별로 짧게만 얘기하고 이것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나눠야 돼요? 파퓰레이션의 평균을 모를 때, 알 때하고 수준은 모를 때로 나눠야 돼요. 그쵸? 근데 우리 교재는 알 때는 아예 다루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 헷갈리니까 그냥 저도 그냥 이 모를 때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제로 모평균은 모를 때가 많죠. 그쵸? 그래서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first moment를 second moment를 몰라. 그럼 대체로 first moment, second moment를 몰라. 그럼 first moment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겠죠. 그쵸? 그래서 둘 다 모를 때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스튜던트 정리 두 번째 거. 아까도 썼지만 스튜던트 정리 두 번째 게 뭐예요? 요놈이죠? 네. 이것도 어때요? S는 샘플링 한번 하면 평균부산 구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모르는 거 뭐만이에요? 시그마만 몰라요. 그쵸? 그리고 이것 또한 어때요? 위 좌측 통계량이 시그마 제곱이 나오잖아요. 시그마 제곱을 갖고 있잖아요. 하지만 분포는 어때요? 카이 제곱이니까 카이 제곱도 뭐에만 디펜드해요? 자유도에만 디펜드하기 때문에 이 왼쪽의 통계량 또한 어때요? 피보터 퀀터티예요.
그러니까 실내 구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피보털 컨택트를 찾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처럼 시그마 제곱분의 n-1의 s제곱 또한 여전히 피보털 컨택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이 네모제기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내 구간을 구하는 작업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약간 다른 게 스탠다드 노멀과 T분포는 0에 대해서 양쪽 대칭이잖아요. 하지만 카이제곱 분포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스탠다드 노멀의 제곱의 합입니다. 스탠다드 노멀의 제곱의 합이기 때문에 이거는 난 네거티브예요. 그래서 이거는 양쪽 대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림 그려보면 대충 그려보면 자료에 따라서 막 바뀌지만 대충 그려보면 이 0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뭐 대충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양쪽 실내 구간 구하려면은 여기 꼬리하고 왼쪽 꼬리 여기 꼬리가 얼마야? 2분의 알파. 이쪽 꼬리가 얼마야? 2분의 알파죠? 그래야 중간이 얼마예요? 1마이너스 알파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그러면 여 퍼센타일이 얼마예요? 그래서 꼬리가 기준이니까 카이 제곱의 자유도 n-1의 2분의 알파. 여기는요 항상 꼬리가 기준이니까 카이 제곱의 n-1의 1-2분의 알파죠? 이거는 이제 아까는 Z알파 마이너스 Z알파 T의 n-2분의 알파 마이너스 T의 n-2분의 알파였지만 얘는 어때요? 양쪽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쓰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중간에 하얀 부분 중간에 하얀 부분을 수식으로 표현한 게 어디입니까? 요놈이죠. 따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이것도 시그마만 시그마만 중간에 오게 하면 요놈이 하나의 에스티메이터 요놈도 하나의 에스티메이터가 되니까 바로 실내 구간의 정의에 딱 맞아 떨어지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의 관측값 이거의 관측값만 알면 되죠? 카이 제곱의 퍼센타일은 뒤에 테이블 찾아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뭐만 알면 돼요? S제곱의 관측값만 알면 되죠? 그래서 S제곱의 관측값을 항상 우리 관측값은 소문자로 쓰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S제곱의 관측값이 얘라면 실내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요놈의 관측값에서부터 요놈의 관측값까지죠? 그래서 아래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외우지 마. 모분사는 그냥 외우지 말자. 외우지 말고 혹시 나오면 유도하자. 그게 더 빨라. 유도는 어떻게? 요거 왼쪽 네모제기 시각하고 오른쪽 그림. 나도 안 낼게. 모분사는 안 낼게. 기말고사지. 오케이? 네. 혹시 나오면 그냥 직접 유도하자. 그게 더 편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예제를 하지 않겠습니다. 모분사는. 관심 있는 사람만 집에 가서 하세요. 할 사람 없죠? 자, 여기 조금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를 완형과 지금 실제로 한 게 없어요. 뭘 했냐면 단일 집단 모분사는 그냥 던지고 그냥 단일 집단의 모평균 뮤에 대한 실내 구간을 구하는 것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모분산을 알 때 모를 때 알면 노멀 모르면 T 모를 때 특히나 샘플 사이즈가 만약에 크다면 시그마 자리 대신에 S로 대체하는 일치 추정형을 대체하는 거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집단이 몇 개냐면은 지금까지는 단일 집단이었죠? 지금은 두 집단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집단 1이 있고 모집단 2가 있어요. 모집단 1의 모평균은 μ1, 모집단 1의 모분사는 시그마 1 제곱, 모집단 2의 모평균은 μ2, 모집단 2의 모분사는 시그마 2 제곱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이것도 상식적으로는 항상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모분사는 알 때 모를 때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랬을 때 우리가 뭘 알고 싶으냐면은 이럴 때 우리가 μ1 마이너스 μ2에 대한 CI를 알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말 붙이기 나름이죠. μ1 더하기 μ2에 대해서 알고 싶은 수도 있고 2분의 μ1 더하기 μ2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고 이론 전개는 똑같습니다. 이번에 임용고사가 아마 μ1 더하기 μ2였을 거예요. 그쵸? 여기는 μ1 더하기 μ2예요. 그러니까 모분사는 어때요? 알려져 있네요. 올해는 이렇게 나왔고 μ1 더하기 μ2에 대한 거 알고 싶었고 몇 년 전에는 2020만 하면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구간 추정이. 여기는 뭐냐면은 다음 진도 나가겠지만 여기는 이제 모비율이거든요. 모비율 P1, P2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싶으냐면은 2분의 P1 더하기 P2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이론 전개는 지금 하던 걸 그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3분의 P1 더하기 P2도 똑같이 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몇 가지 좀 하다가 끝내도록 할게요. 여기서 상식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이거를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을 알 때 아까 임용고사 400의 제곱, 300의 제곱이었나요? 기억도 안 나. 금방 봤는데 어쨌든 알았었죠. 조금 전에 이제 그러니까 알 때, 이론적으로 알 때. 그 다음에 어때요? 모를 때 있겠죠. 둘 중에 하나도 모르면 모른 거야. 그래서 이건 뭐예요? 1번 알 때, 2번 모를 때. 근데 모를 때는 모레 하도록 하고 오늘은 알 때만 하도록 할게요. 알 때 봅시다. 알 때. 자, 알면 무조건 노말입니다. 모르면 무조건 T입니다. 결론부터 이러면. 자, 샘플링 하겠죠? 이거 샘플링을 한 거를 x1부터 여기를 강부터 통일하게 해서 자, n개 뽑았습니다. n개. 그 다음에 여기서는 확률 표본입니다. 여기서는 y1, yn, m개 뽑았습니다. 자, 여기는 n이고 여기는 m이잖아요. 꼭 같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의 어떤 교육 방법을 써가지고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의 학업 성취도의 차이를 알고 싶다 하면은 비교 집단에서 30명 뽑았으면 실험 집단에서 꼭 30명을 뽑아야 되냐? 아닙니다. 샘플 사이즈 달라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은 n개를 뽑고 하나는 m개를 뽑았습니다. 당연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모르니까 뭐로 하겠어요? 이거는 x 바로 하겠죠. x 바로 추정하겠죠. 이거는 모르니까 뭐로 추정하겠어요? y 바로 추정하겠죠. 다시 말해서 x 바는 n분의 시그마 n부터 n까지 xi고요. 얘는요. y 바는 n분의 시그마 n부터 n까지 m까지 yi죠.
오케이? 잘 아시다시피 X바 마이너스 Y바 빼기 X바의 평균 얼마? 뮤 1. Y바의 평균 얼마? 뮤 2. 자, 표준하고 싶어, 표준화. 평균만큼 빼주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자, X바 마이너스 Y바의 기대값은 얼마야? 뮤 1 마이너스 뮤 2. 베리언스 X바 더하기 베리언스 Y바죠? 싹독립이니까. 싹독립, 사투리인가요? 모두 다 정립이죠, 지금. 모두 다 정립이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야? n분의 시그마 1 제곱 더하기 n분의 시그마 2 제곱이죠. 네. 그래서 이게 뭐야? 표준아, 루트에 n분의 시그마 1 제곱 더하기 n분의 시그마 2 제곱이 스탠다드 노말을 따르죠. 따라하고 있나요? 예. 끝났네. 그러면 이게 바로 뭐야? 피보털 퀀터티죠, 왼쪽 거. 네. 그쵸? 예. 왼쪽 게 미지의 모수 뮤1, 뮤2를 포함하지만 그 분포는 노말 0, 1이기 때문에 그 분포는 미지의 모수에 의존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보털 퀀터티를 찾았잖아요. 피보털 퀀터티를 찾았으니까 실내 구간은 바로 구해지죠. 자, 이제 했으니까 이제 바로 쓸게요. 답을 이제 그림 머릿속에 그리면 뭘 알 수 있어요? probability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에서부터 x바 마이너스 y바 빼기 u1 마이너스 u2 루트 n분의 시그마 1 제곱 더하기 n분의 시그마 2 제곱이 z 2분의 알파의 확률이 1 마이너스 알파죠? 예. 다시 말해서 probability x바 빼기 y바 빼기 z 2분의 알파의 루트. 야, 나 혼자만 신난 거 같냐? n분의 시그마 2 제곱 뮤1 빼기 뮤2 x바 빼기 y바 더하기 z 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 1 제곱 더하기 n분의 시그마 2 제곱 b 1 마이너스 알파죠? 지금 뮤1 빼기 뮤2에 대한 그 실내 구간을 구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예. 다 됐네요. 자, 이내의 관찰값 x바, 이내의 관측값 y바, 이내의 관측값 x바. 왼쪽 있으니까 안 써도 되겠다. 그래서 바로 뮤1 빼기 뮤2에 대한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ci는 오픈 인터벌 x바 마이너스 y바 마이너스 z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 1 제곱 더하기 n분의 시그마 2 제곱에서부터 x바 빼기 y바 더하기 z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 1 제곱 더하기 n분의 시그마 2 제곱까지. 그쵸? 그래서 이게 바로 모음산을 알 때, 모음산을 알 때 모평균, 두 모평균의 차 미온 빼기 뮤2에 대한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CR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임용고사 문제를 봤으니까 나중에 이제 3월달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출문제는 풀 겁니다. 조금 전에 임용고사 문제가 뭐였어요? 뮤1 더하기 뮤2였죠. 예. 그럼 여기 그대로 쓸게요. 뮤1 더하기, 여기가 뮤1 더하기 뮤2니까 여기도 더하기, 여기도 더하기 똑같고, 여기도 더하기, 여기도 더하기. 그래서 다 똑같고 여기가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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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
여기도 더하기. 그쵸?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얼마예요? 요거 빼기 요거니까 2배 z의 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 1 제곱 더하기 n분의 시그마 2 제곱. 그쵸? 그러니까 올해 임용고사 문제 이다 보면 아까 임용고사 문제는 실내 구간의 길이가 아니었구나. 실내 구간이었구나. 어쨌든 여기도 더하기, 여기도 더하기, 여기도 더하기. 아까 임용고사 문제는 요거네. 그쵸? 예. 그러니까 어떤 거를 갖다 놔도 이렇게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2분의 나눠도 그냥 2분의 나누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구하면 돼? 요것만 구하면 되죠. 요것만. 요것만 구해서 표준화하면 되죠. 오케이? 네. 그래서 금방 했던 내용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쵸? 이제 문제가 모를 때죠? 그쵸? 모를 때. 자, 모른데 1번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모를 때면 좀 전에 다 했으니까. 자, 여기 있죠? 아까 플러스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마이너스인 걸로 볼게요. 자, 시그마 1 제곱하고 시그마 2 제곱을 몰라요. 근데 샘플이 커요. 샘플 사이즈가. 즉 n도 30보다 크고 m도 30보다 커요. 그럼 아까 우리 일치 추정량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를 S1 제곱, 이거를 S2 제곱으로, 이거를 S1 제곱, 이거를 S2 제곱으로 대체하죠. 그쵸? 예. 나머지는 모래. 끝. 고맙습니다.